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변두리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에게 숨겨진 신비의 숲이라 불리며 그곳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숲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해가 가도 숲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클레만틴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매일 숲 근처까지 모험을 다니며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고 때로는 나무 줄기를 타고 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클레만틴은 숲에 대한 더 깊은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곳이 신비롭다고 불리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클레만틴은 아침 햇살이 숲을 가득 메울 때 더 깊이 탐험하러 숲으로 향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걸어갈수록 숲은 점점 더 우거지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는 9번의 곡선이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래된 멜로디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멜로디는 그녀를 한 거대한 나무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은은히 빛이 났고 나무 껍질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클레만틴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나무를 만졌고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에서 부드러운 빛이 바라며 클레만틴을 감싸 안았고 그녀의 눈앞에는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마법의 세계였고 다양한 동물들과 마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수많은 모험을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흘러갔고 클레만틴은 이곳에서의 삶이 마을에서의 평범한 삶과는 다른 매력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할 것이란 생각에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도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도 있었으니까요. 클레만틴은 잠시 이곳에 대해 고민했지만 마음속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자신이 언젠가의 마법의 세계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클레만틴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고 클레만틴은 자신이 특별한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의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클레만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숲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또 다른 모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한 구석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늘 모험을 꿈꾸며 자신의 시골 마을을 벗어나 세상의 경이로운 곳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우연히 마을 시장에서 낡고 오래된 지도를 발견합니다. 금은 보화와 신비한 장소가 가득 담긴 보물 지도가 그려져 있었죠. 피에르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진짜로 이 모험을 떠나고 싶어요. 전 이 지도를 따라가서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피에르의 열정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승낙하셨습니다. 내가 지도를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도 널 믿고 지원할게. 그렇게 피에르는 마을의 푸른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숲속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만났고 그들은 피에르에게 다양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청설모는 나무에 오르는 법을, 부엉이는 야간에 길을 잘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는 숲속에서 만난 마녀의 도움으로 작은 돌을 하나 얻었는데 돌은 길을 잃을 때마다 방향을 알려주는 신비한 돌이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피에르는 드넓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 너머에는 그가 꿈에 그리던 황금빛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위해선 다리가 없었죠. 그때 전설 속에서만 들어본 바실리스크가 나타났습니다. 피에르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지혜로운 청설모에게 배운 말을 떠올리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안녕, 바실리스크. 나는 이 강을 건너고 싶어.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피에르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실리스크가 말했습니다. 너는 용감하고 지혜롭구나. 나는 너의 정직함을 인정하여 너를 위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로 인해 피에르는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에 도착한 피에르는 그곳에서 친절한 공주를 만났습니다. 공주는 피에르의 용감한 이야기와 지혜로운 여행기를 듣고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피에르. 저희 성에서 열리는 축제에 꼭 참석해주세요. 공주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피에르는 성에서 멋진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에르는 모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기억하며 자신이 자란 마을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피에르는 처음에 그 숲을 지나며 그
그동안의 여정을 천천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세상을 탐험할 꿈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피에르는 누군가의 조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피에르의 모험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는 이미 더 크고 새로운 모험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준비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모험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죠. 그러나 숲속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공포를 안겨주는 큰 용이 살고 있었답니다. 용은 자주 마을의 가축을 납치해 간다거나 농작물을 망치는 행동을 일삼았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용과 싸우려고 했지만 거대한 용에게는 맞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새로 변하는 능력을 가진 요정이 마을에 찾아왔어요. 요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과 맞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작은 새 한 마리를 내밀었습니다. 요정은 말했어요. 이 새는 비록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큰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용기를 믿고 이 새와 함께 용에게 맞서세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했지만 결국 그 말을 믿고 작은 새를 데리고 용의 동굴로 향하기로 했어요. 작은 새는 사람들을 이끌고 숲속 깊은 곳까지 안내했죠. 험난한 숲길을 지나 결국 용의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용의 크기와 위협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새는 포기하지 않고 용의 동굴로 날아 들어갔어요. 새는 용의 주위를 날아다니며 용을 자극했고 용은 힘차게 불을 내뿜으며 새를 쫓기 시작했어요. 작은 새는 날렵하게 용의 불길을 피하면서 용과의 전투를 이끌어갔답니다. 용과 작은 새의 싸움은 하루 종일 이어졌고 작은 새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용에게 서서히 다가가던 마을 사람들이 작은 새의 용기에 자극을 받아 용과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마을의 대장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물로 용을 가둘 수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용이 새를 쫓아 동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용의 길을 막는 거대한 철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새와 마을 사람들의 협력으로 용을 가둘 수 있는 철망이 완성되었고 용은 더 이상 마을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새의 용기 덕분에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작은 새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언제든지 자신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화로 남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마법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두꺼운 안개와 거대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강력한 마법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과 조화를 이루면 삶이 번영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에는 잭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용감한 잭은 항상 마법 숲에 대해 들은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숲을 탐험하고 그 신비로운 생물들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잭은 마을의 장로로부터 마법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작은 배낭을 짊어지며 숲을 향해 떠났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하자 잭은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숲으로 들어선 잭은 찬란한 빛과 신기한 소리로 가득한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새의 노래와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나침반을 쥔 잭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며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잭은 숲속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빛나는 나비떼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비들은 독특한 무늬와 반짝이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잭을 보자마자 주변을 맴돌며 반겼습니다. 잭은 그 나비들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 마법의 생물이 거주하는 비밀의 계곡에 도달했습니다. 계곡에는 각양각색의 마법 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늑대, 금빛 비늘을 가진 용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부르는 요정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잭의 순수한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에 점차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잭은 무수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숲의 가장 깊은 비밀을 지키며 인류와 자연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임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잭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법 생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돌아온 잭은 성숙한 청년이 되어 있었고 마법 숲에서 얻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마을을 번영하게 도왔습니다. 이후로도 잭은 종종 마법 숲을 방문하며 옛 친구들과 교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마법숲과 친구가 된 소년 잭의 전설이 길이길이 기억되며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교훈을 영원히 전해주었습니다.